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조금 아침 저녁으로 춥죠? 낮에는 좀 괜찮고 오늘 낮에 겉옷 없이 나갔더니 꽤 쌀쌀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오후가 되니까 방에 이렇게 빛이 들어오니까 또 잠깐 더워졌다가 또 퇴근할 땐 다시 추워지는 그런 걸 바로 우리가 일교차라고 해서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기 때문에 따뜻하게 옷 잘 챙겨 입는 거,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입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더워서 필요할 때 벗을 수 있게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게 요즘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독감 예방 접종 받으셨죠? 독감 예방 접종도 꼭 받으시는 것이 또 올 겨울을 편안하게, 아주 요즘에 뭐 돌아다니는 병들이 많아 가지고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을 위해서 면역이 강화된 독감 예방 접종도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독감 예방 접종이 한 65세 이상이 받으시면은 효과가 한 50% 정도뿐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효과를 한 80 내지 90% 정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금 더 가격이 아마 좀 비싸겠죠? 그런 예방 접종이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한번 면역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해피 투게더 님 들어와 주셨고, 유리 님 들어와 주셨고, 신기루 님 들어와 주셨고, 오영도 님 들어와 주셔서 우리 피디님들한테도 인사를 주셨습니다. 신기루 님이 독감 예방 접종 아직 안 받으셨나 봐요. 아하 하시네요. 캐모마일 님 들어오셔서 또 저한테 덕담 주셨고, 이 옷이 제가 좀 핑크가 나름 할머니지만 잘 받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꽃 있잖아요. 이 꽃이랑 지금 이 꽃이랑 다 핑크라서 아주 조화롭게, 예. SK님이 이거 라이브냐고. 네, 라이브 맞습니다. SK님. 저희 비욘디는 사실 의학 유튜브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거의 얼마 안 되는 통 라이브를 하는 의학 채널입니다. 네. 집시의 시집. 아, 예. 이름 아주, 네, 낭만적입니다. 네. 닉네임이 낭만적인 집시의 시집님께서 들어오셨다고 인사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돈내산, 내가 컬리에서 사는 식품입니다. 사실 뭐 제가, 여러분이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뭐 주부 9단도 아니고 단수로 치면 그저 그냥 먹고만 사는 주부 2단 내지 3단 정도 되거든요. 뭐 결혼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그리고 이 단수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높아질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나마 이제 제가 거의 빵단이나 1단이었다가 좀 좋아졌던 계기가 만물상이라는 TV조선에서 하는, 종편에서 하는 그 생활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을 고정을 한 1년 좀 넘게 했을 때, 여러분이 보시는 건 1시간이지만 제가 가서 촬영하는 거는 뭐 길면 8시간도 하고 짧으면 한 6시간 하는데, 그게 생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와서 조리를 해 주시는 분도 많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팁을 주시는 분이 많아서 그때 조금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오늘 요 주제를 준비를 한 이유는, 사실 여러분이 이제 마트에 가서 흔하게 사시는 것들, 뭐 무나 파나 요런 거 아니면서 제가,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다 벌써 알고 계시고 사고 자주 구매하고 계시는 상품일까 봐 걱정이 좀 되긴 하는데, 제가 컬리에서 사는 것 중 자주 사는 것들이긴 하지만 좀 약간은 조금 독특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오늘도 기사를 보니까 컬리가 뭐 적자가 얼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가슴이 덜컹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밀키트도 사고 그다음 뭐 계란도 사고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음식물들을 사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잘 돼야 저도 행복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실 뭐 아무런 PPL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 주제를 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여기 초이 팀장에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제목을 이렇게 내보내도 될까요? 혹시 이걸 내가 새벽 배송해서 사는 식품으로 내보내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내돈내산이라고 붙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캐모마일 님께서 "컬리에서 쿠폰 날아오면 그날 주문 들어갑니다." 야, 요즘에 쿠폰이 자주 날아와서 캐모마일 님 오늘도 구매하셨죠? 저도 오늘 6만 원 사면 9천 원인가 할인해 주는 쿠폰 날라와서, 예, 오후에 퇴근하면서 구매했습니다. 네.
그 사이에 조동아님 들어와 주셨고 유황수님 들어와 주셨습니다. JYKing님 들어와 주셔서 이모티콘 예쁜 거 3개 정도 날려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컬리에서 사는 식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뭐냐면요. 피넛버터예요. 제가 지난 시즌에서 한 것 중에서 동영상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보신 유튜브 동영상이 견과류 사기, 보관하기, 먹기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걸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제가 견과류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강 습관 중에서 가장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거든요. 견과류 좋아하는 거. 근데 제가 이 견과류는 꼭꼭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섬유소도 많고 지방도 많아서 소화가 되게 느리거든요. 잘못 먹으면 체해요. 그런데 이게 다 갈려져서 나온 게 피넛버터예요. 그래서 요게 그 컬리에서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350g 정도 이렇게 들어있는데 사면 꽤 오래 먹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빵에도 발라 먹고 사과에도 발라 먹습니다. 이 사과에다 발라 먹으면 되게 맛있고요. 빵에서 발라 먹으면은 저는 사실 식후 혈당이 좀 높아지거든요. 부모님이 2분 다 당뇨가 있고 제가 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랬을 때 빵을 먹고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를 좀 낮춰주는, 예방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견과류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맛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피넛버터만 바르는 게 아니라 크림치즈까지 같이 발라요. 그렇게 해서 빵을 한 반장에서 1장 정도만 먹으면 굉장히 배가 부릅니다. 그리고 옆에다 이제 우유 1장이나 라떼 같은 걸 먹기도 하죠. 그래서 요 피넛버터는 성분이 견과류랑 똑같습니다.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안 올 때 먹는 수면을 유도하는 식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견과류이기도 하죠. 그 안에 마그네슘이 좀 이렇게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마음도 느긋하게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그걸 갈아서 만든 피넛버터에도 많이 들어있어서 단백질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고기에 들어있는 게 20%인데 피넛버터는 25%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말 고단백 식품입니다. 그 다음에 식이섬유 굉장히 많아서 견과류 드시면 다음날 대변량이 좀 많아지는 거를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견과류가 칭송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심혈관계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고, 그 중에서도 오메가9,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우리 몸에서 염증을 줄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을 건강하게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하면서 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고소한 이 맛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무게의 50%가 기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엄청 높아서 100g을 먹으면 거의 600칼로리니까 라면 1개랑 5분의 1개 정도를 더 먹은 거 정도의 칼로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넉넉히 많이 드실 수는 없고, 저는 사실 조금 살이 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열심히 견과류를 드시지만 보통 간식으로 드신다면 가볍게 한 줌 정도, 네, 손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가볍게 한 줌 정도, 이게 한 30g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 드시는 게 적절한 섭취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잘 변성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셔서 보통 이제 뚜껑을 열고 난 다음에 가능한 한 3개월 안에 드시는 게 좋고요. 냉장고 안에 빛이 없고 깜깜한데, 그 다음에 좀 서늘한 데 놔두시는 게 열이 없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열어서 냉장고 안에 보관을 한다. 그리고 열고 난 다음에는 3개월 안에는 다 드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물론 큰 사이즈를 사면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래도 조금 내가 짧은 기간 안에 먹을 수 있는 용량을 사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제가 항상 집에 있는 게 청상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추 좋아하세요? 사실 채소랑 과일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하루에 한 400g, 많으면 500g 정도 먹어야 되는데, 단으로 하면 옛날 시금치 1단 반 정도 되는 양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큼 못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채소 반찬이 없을 때 항상 이렇게
이제 쌈을 또 좋아하거든요. 쌈장에 그 MSG 맛을 좋아해가지고 쌈장에다가 쌈을 싸서 먹습니다. 뭔가 이렇게 뭐 참치캔이라도 있으면 그걸 넣기도 하고, 또 만만한 게 두부요. 두부를 쌈 싸 먹으면 대신 되게 맛있거든요. 쌈 그렇게 해서 사실 조금 나물을 좋아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저도 이제 나물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적성에 맞지는 않아요. 맛이. 뭐 나물 굉장히 좋은 나물 많아도 저는 뭐 시금치랑 콩나물뿐이 안 먹고, 저도 시금치와 콩나물 많이 먹으면은 나물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미역줄기 볶음 정도까지 먹거든요. 호박나물 조금 먹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항상 나물이 좀 부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상 이렇게 청상추를 사서 씻어서 통 안에다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필요할 때 먹고, 가끔은 이제 꺼내서 샐러드를 사용하거나 무침을 사용해서 먹기도 합니다. 자, 성분을 보면은요, 별로 든 게 없어요. 얘는 96%가 물입니다. 약간의 섬유소, 베타카로틴이라는 비타민 A가 들어있고, 비타민 K가 들어있고, 그다음 뭐 칼슘, 칼륨 들어있지만 많이는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영양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식품 중에 하나가 상추인 게 다 물이라서 별 영양소가 없어서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얘네가 체내 내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섭취를 낮춰주면서 내가 먹어야 되는 하루 채소량을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추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집에 샐러드를 이렇게 마련해서 먹으면 좋겠지만, 샐러드가 적성인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한국적인 그 식단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상추를 집에 두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적상추 아니고 청상추를 사냐면요, 느낌에 제가 두께를 재본 건 아니지만 적상추보다 청상추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적상추가 조금 더 얇아서 금세 더 물러지는 것 같고, 청상추 같은 경우는 거의 한 씻어 놓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청상추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샐러드를 넣을 때는 로메인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오래 가서 좋아하는 것 같고 가격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서 좋아합니다. 가끔 학교 다닐 때 저희 친정 엄마가 상추 먹으면 잠 온다고 학생 때 시험 봐야 되니까 상추 먹지 말라고 막 그러셨는데, 아직도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 또 여기 부모님들이 계실까 봐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통 판매되고 있는 상추는 계량을 한 거라서 그 쓰면서 졸음이 오게 하는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여러분 상추 드시면 쓴맛 안 나잖아요. 그래서 별로 쓰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팔고 있는 상추를 먹어서 졸음이 오려면 몇 킬로를 먹어야 되거든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만큼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오거든요. 그게 150g이에요. 그래서 저도 놓으면 한참 동안 먹는 양이기 때문에 상추 먹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데 졸릴까 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예, 전혀 없습니다. 신기루 님이 청상추 금방 안 물린다고. 진짜 진짜 청상추가 제 느낌만이 아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잘 무르지 않고 오래 가면서 좀 이렇게 씹히는 맛도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겁니다. 아보카도. 처음에 아보카도가 굉장히 핫했을 때요, 진짜 모든 음식에 아보카도 하면서 종편 열면 다 아보카도 나왔을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렇게 종편 보시면 어떤 식품이 좋다라는 이렇게 의사나 뭐 약사나 아니면 영양사나 이런 뭐 보건의료인이 나와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것들이 간접 광고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아보카도 수입업자가 간접 광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왜 사람들이 저렇게 아보카도를 먹느냐고 저 속으로 생각하면서 쳐다도 안 봤던 식품이 바로 요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아보카도를 먹게 됐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약간 기름기 들어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식물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땅콩 좋아하고 아보카도 좋아하는데, 사실 식물이 그렇게 기름기가 많지는 않는데 가장 기름기가 많은 식품 중에 하나가 또 아보카도입니다. 그래서 얘 여러분 혹시 드시나요? 안 드시나요? 참,
트러스트님이 좋아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분들한테 이 동영상이 보여진대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안 먹다가 이렇게 제가 뭐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니까 사실 그 계기라는 게 한 번 사봤어요. 샀는데 여러분 요즘에 마트에서는 숙성시키지 않는 과일 파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숙성된 거 팔면 사람들이 일단 이제 좀 당장 먹을 거 아니까 안 가져가기도 하고 물러지면 상품성이 좀 떨어지기도 해서 이런 과일들을 후숙이 필요하니까 성숙하지 않은 상태로 팔아요. 그래서 사면 저렇게 퍼런 색깔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걸 가져왔는데 칼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딱 열었더니 안에 엄청나게 큰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어서 아니 이건 복숭아도 아닌데 꼭 복숭아처럼 생겼네 하면서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뭐 잡지 같은 데 보면은 가늘게 잘라서 먹잖아요, 프로 같은 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아무 맛도 안 나고 이거는 밤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뭐 이런 맛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먹으면 안 되고 익혀 가지고 저 초록 색깔로 보통 팔지만 살 때는 밤색일 때 그럴 때 사거나 아니면 집에 와서 한 3일 내지 4일 정도 두면 색깔이 밤색이 되면 네, 그때 잘라서 먹는 거라고. 그러면 자르는 방법도 저는 거의 손 다칠 뻔하면서 비눗맛 난다고 애플그린 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입맛이라는 게 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자르는 방법도 나중에 쇼츠를 보니까 적도 부분에 이렇게 칼을 저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비틀면 금세 열리고 그다음에 숟가락으로 가운데 씨앗을 파고 그다음에 껍데기는 거의 계란 껍데기나 나무 껍질 벗기는 것처럼 되게 쉽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약간 인제 출출한데 과일로는 배가 안 채워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먹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뒤에서 빵을 보여드릴 건데 빵에다가 아보카도를 넣어서 먹을 때랑 안 넣어서 먹을 때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더라고요. 훨씬 배가 오랫동안 부르고 뭔가 좀 고기 같은 걸 먹은 느낌이 나서 그래서 인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컬리에서 사냐면 보통은 이렇게 팩에 4개 내지 5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나중에 뒤에 먹을 때는 물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컬러는 낱개로 팔거든요. 그래서 쪼끔 더 야물딱지게 먹을 수 있어서 제가 컬리에서 삽니다. 근데 보시면 100 그램이면은 1 개가 안 되는 분량인데 지방이 15%나 들어 있어요. 그 15%가 들어 있는 거는 식물성 중에서는 기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 제외하고 뭐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 이 그림이 우리 영진 PD님이 하단으로 옮겨 줬는데 거의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 올리브유에 들어 있는 바로 오메가 9 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름이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앞에 피넛버터와 같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하는 효과, 전체적으로 내 몸의 염증을 낮춰주는 효과, 그리고 필요한 필수 지방산을 보충해 주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좀 들어있고 그다음에 또 칭찬할 만한 건 식이섬유가 6.7 그램 들어있으면 진짜 어마무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서 좋은 균을 장 안에서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자, 신기루 님께서 아보카도 윽에서 다진 양파, 윽인 다음에 뭘로 은게요? 그 은게는 그걸로요. 그다음에 양파 넣고 다진 토마토, 그다음에 소금, 후추, 레몬즙 섞어서 또띠아에 싸 먹으면은 진짜 맛있겠네요. 네.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또띠아를 사용한 요리들이 되게 많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쇼츠를 약간 보는데 쇼츠를 생활에 대한 팁을 주는 쇼츠를 많이 봐요. 그래서 좀 애기 쇼츠 많이 보고 강아지랑 고양이 쇼츠를 좀 많이 보는데 보다 보면은 뭐 다이소에서 사는 꿀템, 이케아에서 사는 꿀템 이런 쇼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처럼 컬리에서 사는 것들을 좀 얘기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면도 좀 있습니다. 남들이 살림하는 거 보면 또 저 뭐 주부 3-4 단뿐이 안 되지만은 재밌기도 하잖아요. 네. 행복한 동행자님께서는 수저로 퍼먹으면 그렇죠. 막 손에다 묻고 버터처럼 묻잖아요. 그리고 이 아보카도 자른 칼은 잘 씻기지도 않아요. 캐모마일 님께서는 사과나 바나나와 함께 담아두면 맛있게 숙성된다고. 네.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보카도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 벌써 많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안 드셔보신 분들은 좀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말씀드릴 게 아까 이제 빵인데요. 사실 제가 보통은 흰색 빵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통밀빵을 먹으면 좋다.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먹는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다 전곡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밥은 현미나 잡곡밥을 먹으면 되는데 이 빵은요 그렇게 통밀빵이 많지가 않습니다. 색깔이 요런 색깔이라고 해서 다 통밀빵은 아니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많은 뭐 크라운 베이커리라든 파리바게트 이런 데 가서 색깔이 이런 빵이 있으면 좀 물어보거든요. 이거 통밀이 얼마나 들었냐고 해요. 그러면 진짜 얼마 안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면 한 20-30%, 적게 들으면 한 10% 이렇게 들어있고 보통 10%안 들어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 정도만 들어가도 이 빵의 색깔을 이렇게 낼 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빵집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예쁘고 맛있는 달달한 빵 파는 거 아니고 밥 대용으로 먹는 빵집들이 좀 주변에 있는 데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물어봐도 그렇게 통밀이 많이 섞인 빵은 없는데 제가 이 컬리에서 통밀이 80% 섞인 빵을 찾아서 요즘엔 요걸 시켜서 먹습니다. 그래서 발화 통밀이 미국 캐나다산 80% 들어있어서 발화시켜서 그런 건지 그렇게 뻑뻑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흰 빵 같지는 않죠. 흰식빵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어떤 당분이 들어있지도 않고 그래서 요거를 요즘에 항상 떨어지지 않고 냉동실에 넣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해동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빵을 드신다면 한번 그 빵집에 제일 그 올드 멤버 같이 잘 아시는 분한테 고르실 때 요런 색깔이 있다고 해서 다 통밀빵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고 물어보고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혹시 근처에서 통밀이 많이 들어있는 빵을 아시는 게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또 서로 공유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라옹님께서 아보카도 많이 먹었더니 살이 찌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하나 이내로 드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희님께서 한국에도 킬러 브레드라는 게 있어서 단백질, 섬유질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강화한 빵이 있나 봐요. CLS님은 통밀 100% 빵은 없나요? 100% 빵은 저는 못 봤습니다. CLS님께서 보시면 저 좀 알려주세요. 혈당을 좀 잡아보게.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저 이거 완두콩을 거의 항상 냉동실에 두고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6,490원인데 600g이니까 되게 많이 와요. 이거를 어떨 때 저는 먹느냐 하면 밥에다 넣지는 않고요. 다 익혀갖고 냉동시켜서 나온 거거든요. 보니까 이제 원산지를 오늘 이 슬라이드 만들면서 처음 봤더니 벨기에 것이더라고요. 이게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에 사용하느냐면은 어느 순간 카레에 들어있는 돼지고기가 되게 비리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었고요. 마파두부 할 때 돼지고기 가른 거 넣어서 여러분 하시지 않나요? 그것도 어느 순간 되게 비리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이게 뭔가 약간 식감이 고기 같은 느낌은 있어야 되잖아요. 단백질 비슷한 것도 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또 샐러드에 이렇게 뿌려 먹으면은 얘가 되게 얼은 상태에서 나서 조금 지나면 해동이 되기 때문에 또 아삭하게 약간 얼은 상태에서 먹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파두부를 만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거의 카레라이스 만들 때는 그냥 요 완두콩을 잔뜩 넣어요. 근데 다른 채소가 다 익고 난 다음에 얘는 벌써 익혀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완두콩을 뿌려줍니다. 마파두부도 다른 거 다 볶고 난 다음에 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콩은요 대부분 또 단백질이 굉장히 많지만 완두콩은요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콩은 아니에요. 쌀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단백질이 한 6%, 쌀이 한 7% 내지 8% 들어 있거든요. 지방은 거의 없고 탄수화물이 콩에도 들어 있죠. 견과류에도 들어 있고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실 물이 되게 많이 들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응용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유리님께서는 트레이더스에서 불려서 먹는 저는 다 불려 나온 것만 삽니다. 요즘은 뭐 불릴 필요가 없는 잡곡 그다음에 어떤 때는 너무 귀찮으면 씻을 필요 없고
그다음 불릴 필요도 없는 잡곡이 있어서 저는 그 이마트에서 그거 이렇게 2kg인가 3kg 정도 사서 그거 먹고 있어요. 안 씻으니까 진짜 그 절차 하나만 안 해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인제 요거는 사실 저희 집의 비상식량입니다. 네. 요거는 뭐냐 하면 가끔 인제 속이 되게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굉장히 가볍게 먹고 나가야 되는 순간들이 있고 누가 집에서 가끔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황태국밥이 냉동된 상태로 있어 가지고 요거를 한 3분의 1 정도 먹어요. 먹으면 보통 이제 540 킬로칼로리 420 그램인데 2명 내지 3명 정도 먹을 분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이 좀 들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한 반에서 3분의 1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단백질이 조금 들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끓이고 난 다음에 뭘 넣느냐 하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 죽으로 먹으면 훨씬 더 혈당이 금세 빨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계란을 풀어 넣습니다. 1 개에서 어떨 땐 2개 풀어 넣기도 하고 잘 저어서 이제 계란을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그 파를 넣기도 하지만 또 이게 파가 살아 있어 가지고 좀 퍽퍽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어서 김 있잖아요. 김을 잘라 갖고 집어넣으면은 김이 이 안에서 퍼져 가지고 물렁물렁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2 가지를 집어넣어서 먹으면은 이 비상으로 먹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알피 님께서는 그리너리 통밀빵이요? 비싼가요? 그리너리 통밀빵 100% 라는데요. 예, 저도 한번 찾아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쌀 것 같습니다. 네. 100% 라서. 네. 그다음에 행복한 동행자님께서 올리브유에다가 토마토 볶은 요즘 토마토 어마무지 비싼 거 아시죠? 제가 이마트에서 토마토 이렇게 7개 들어 있는 거 이번 주에 2만 원이라서 손 떨려서 안 집어서 왔어요. 소금 간하고 콩 넣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렇게 먹는 방법이 있어서 요거는 저의 팁으로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겁니다. 어쩌다가 이게 무알콜 클라우드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컬리에서 어쩌다가 성인 인증하고 시켜서 먹었는데 저는 무알콜 중에서는 얘가 제일 맛있어서 맥주는 먹고 싶은데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그냥 먹는데 요게 그냥은 참 맛이 없습니다. 맥주 맛을 생각하고 드시면은 CLS 님께서 박 교수님이 토마토에 손 떨리면 서민들은 아유 저도 손 떨리죠. 밑에 식솔도 많고 집에서 저 진짜 아이 셋 키우고 지금도 인제 장 보면은 정말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는지 고기 안 사도 30만 원이에요. 장을 보고 오면은 이마트에서 장 보면. 그래서 진짜 한 20-30%는 다 오른 것 같아요. 고기를 사면 더 뭐 50만 원 좀 가겠죠? 요즘엔 삼겹살도 비싸요. 그래서 저도 손 떨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먹는데 저는 얘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분표를 잠깐 보시면 열량이 30칼로리에서 뭐 콜라 제로나 사이다 제로는 칼로리가 없지만 맥주 제로는 이게 호프로 만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좀 들어 있어서 칼로리가 제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안 들어 있고 알코올도 거의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시는데 그냥은 뭐 냉장고에서 꺼내서 먹어도 맛이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얼음을 넣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맥주에다가 얼음 넣어서 먹으면 되게 웃기기는 하지만 맥주에 이제 얼음을 넣어서 먹는 걸로 술 먹고 싶은 생각을 조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신기루 님이 저 술 못 마시는데 정보 너무 좋네요. 제가 이게 좋은 정보를 드린 건지 아닌지. 아이 셋을 키우냐고요? 아이는 다 컸습니다. 진짜 예, 큰애는 결혼했고요. 그다음에 둘째, 셋째 데리고 있는데 다들 직장 다니니까 집에서 좀 나가고 주말에만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신혼이 됐어요. 신혼이. 둘만 남아서. 네, 유리님께서 무알콜 맥주는 카스 레몬 스퀴즈라는 게 있다고 하시네요. 네, 저도 그것도 한번 레몬 스퀴즈.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네, 요런 거 좀 이렇게 네, 정보를 나눠 갖는 그런 시간을 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히 저한테 질문하실 내용은 없을 것 같고
그 여러분이 올려주신 거에 대한 답을 아는 거를 드리겠습니다. 아, 저 유리님, 저 오트밀 물어보시는데 저 오트밀을 안 먹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팁을 딱 드린다면 비싼 거 드시면 돼요. 네. 비싼 건 대부분 원료가 좋아요. 그리고 이거를 오트밀이 원래 그냥 먹으면 사실 당지수가 굉장히 낮은 좋은 곡류잖아요. 근데 저렇게 대부분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소화가 잘 되게 압착을 하거나 어떤 경우는 가루를 내 가지고 다시 만든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오트밀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좋은 제품이고, 안에 달달한 것들 뭐 초콜릿이라던가 당분 들어있는 과일 말린 거 이런 거 안 들어있는 거 드시는 게 좋은 콘플레이크 계열을 고르는 방법입니다. 저는 사실은 사지 않는 제품이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비싼 거 사세요. 네.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올려주시고 김영숙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70세도 내장지방이 많으면 안 좋은가요? 어느 나이도 내장지방이 많으면 좋지는 않지만 저는요, 일단 65세 10세가 넘으면 살을 뺄 때 내장지방은 잘 안 빠지고 근육이 먼저 빠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식사량을 줄이지 않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활동량을 늘려서 살을 빼시는 거를 권유를, 그래야 또 내장지방도 잘 타고요. 안 좋긴 하지만 네, 크게 살을 빼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찌우지 않게 하는 거에 더 신경을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첼리님께서 혈관에 좋은 음식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혈관에 좋은 거는 이제 일단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를 드리면, 우리한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에 좋은 정도랑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을 해치는 정도랑 어떤 게 더 클 것 같으세요? 답은 나쁜 음식을 먹었을 때 건강을 해치는 정도가 우리가 좋은 음식을 아무리 찾아 먹어도 건강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이게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에 좋은 음식, 뭐에 좋은 음식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다 정해져 있잖아요. 포화지방 잔뜩 들어있는 거, 당분 잔뜩 들어있는 거, 가공도 되게 많이 높은 거, 막 태운 거, 너무 뜨거운 거,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들어있는 견과류라던가 등푸른 생선이라던가 아니면은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통곡물이라던가 채소류, 이런 것들이 이제 혈관에 좋은 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CLS님이 엄청 길게 주셨는데 정영 교수님 저희 대학 후보이죠. 아, 그분은 뭐 이런 예민한 질문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정의원 교수님이 엄청 말씀 잘하시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이 봐도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찾아봤더니 처음에 막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노인과 노화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나이가 40이 안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렇게 안 늙어보신 분이 노화에 대해서 참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근데 지금 CLS님은 너무 힘들게 사셔가지고 급노화 되신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분 개인 유튜브 채널을 보지는 않아서 비욘드에 올라온 동영상은 좀 봤고, 하도 동영상이 많이 돌아다녀서 노출이 되게 많이 돼서 좀 보긴 했고, 전 이분 책도 읽었어요. 일단 너무 반짝반짝 하신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서 책도 저 이분 책이 2권 정도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서 읽은 거 있어서 담고 싶고, 특히 제일 담고 싶은 부분은 에너지가 되게 많아서 이것저것 한꺼번에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 예. 그 다음에 렌틸콩 먹느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 렌틸콩 사서 먹는데 좀 사놨는데요. 이게 렌틸콩이, CLS님이 한번 밥에 해보세요. 밥에 렌틸콩이, 사실 콩 중에서 렌틸콩의 장점은 뭐냐 하면 얘가 애들이 건져내고 콩 약간 큰 거 넣으면 애들이, 우리 집 어떤 애들은 콩 빼고 먹거든요. 그럼 저 그 애가 빼놓은 콩을 저는 또 모아서 먹고, 근데 렌틸콩은 그게 안 돼요. 그게 너무 작아갖고. 그래서 그게 장점인데, 그게 또 잘 익혀지고 이런 것도 장점인데, 일단 밥을 당장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콩이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잘 안 먹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이마트에서 파는 씻지도 않아도 되고 불릴 필요도 없는 잡곡을 섞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먹느냐고 물어보면 먹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이후로 요즘은 조금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밥을 매일 하지는 않거든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2-3일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어 우리 그 상명대 화학과의 아 송상욱 교수님, 박 PD님, 강상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강상욱 교수님, 미는 이렇게 식품화학 하시는 분은 다 모든 게 위험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많이만 안 드시면 될 것 같아요.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리시면 되고 사이에서 배울 수 있거나 따를 수 있는 팁은 따라 하시면 되고요. 다 뭐 너무 위험해서 뭐 먹으면 안 되고 먹으면 죽고 먹으면 병 걸리고 그러죠. 근데 깡통 제품 먹은 지가 언제부터 먹었어요. 아주 옛날부터 먹었는데요 뭐. 네. 또 그리고 안전하다는 말보다는 위험하다는 말을 해야 또 잘 또 여러분이 많이 관심 있어서 보시는 것도 있고. 네. 퀴퀄티 자판 그 순서인가요? 행복한 동행자님께서 무알콜 맥주는 진통제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드셔도 돼요.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알코올을 좀 먹고 싶다. 이럴 때 딱입니다. 네. 컬티님께서 저 붉은 고기 자제하느냐고. 뭐 자제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먹을 기회가 많지는 않아서 하루에 한 번은 못 먹는 것 같고요. 이틀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빈도로는 먹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고 매일 먹는 게 문제지, 그리고 제가 한꺼번에 많이 먹는 그런 식습관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자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싸서 뭘 자제할 기회가 있나요? 콩자바님께서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25, 키 168에 48 이면은 진짜 너무 낮은 건데 굉장히 마르셔서 그렇구나. 들기름 올리브오일 따로 한 수저씩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나요? 안 올라갑니다. 들기름 올리브오일을 드시고 콩자마님께서 살이 막 5kg, 10kg 찌시면 그때 살이 쪄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들기름 올리브오일이 막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올리지는 않고, 콜레스테롤 자체가 원래 음식으로 올라가는 포션은 15%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기름이라는 건 향신료이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퍼먹는 걸 권유드리지는 않고요. 올리브 오일은 정말 빵을 찍어 먹는 용도로 정말 좋거든요. 빵 딱 찍으면 엄청 흡수가 잘 됩니다.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발사믹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더 맛있고.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들기름도 나물을 할 때 드시는 걸 권유를 드리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뭐 국 같은 거 먹을 때 들깨를 넣는 걸 권유드리는 거지, 숟가락으로 퍼먹는 거는 이것들의 목적 자체가 향신료지 이거 자체가 식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거는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박봉성님께서 74세 여성인데 폐렴균 23가 접종을 했고 14년에 13가 예방 접종했는데 이번에 또 15가가 나왔죠. 15가가 나와서 또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글쎄요,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2009년이 아마 언뜻 계산을 하면 박봉성님께서 65세 이전에 맞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65세 이후에 23가를 꼭 한번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봉성님은 13가를 또 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국가 NIP에 들어있는 무료 폐렴균 예방접종을 맞으실 수 있으신 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또 한번 맞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흰머리도 유전이래요. CLS님께서 제 팬이신가 봅니다. 황성혁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근데 저는 정혜원 교수를 어떤 면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냐면은, 사실 정혜원 교수님이 이렇게 뜨기 전에 진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나와서 막 조회수 100만인 게 정말 황당하게 틀린 내용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싹 정리하신 게 평정하시면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정혜원 교수가 굉장히 올소독스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종교인처럼 얘기하잖아요.
스님같이 얘기하는 면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많이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면 충돌 영상 CLS님 말씀하신 거 저 꼭 보겠습니다. 네. 근데 흰머리도 조금은 유전이 됩니다. 신기루님께서 40대인데 나이 상관없이 독감 예방 접종 해도 되나요? 그러면요. 독감 예방 접종은 물론 이제 고위험군은 꼭 하셔야 되는데 누구나 다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라옹님께서 얼리면 영양소 파괴는 없나요? 콩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금은 파괴되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얼려서 파괴되는 것보다는 열을 가해서 파괴되거나 산화돼서 파괴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예. 여러분 제가 9시 50분이 안 됐는데 끝났습니다. 네. 모든 여러분이 올려주신 질문을 다 해결을 했는데요. 네. 오늘 좀 일찍 끝내볼까요? 네. 조인경님께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밸런스 차이가 크다 하는데 무슨 뜻이냐고요? 네. 요거 제가 설명드리고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감신경은 우리가 긴장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이완될 때 활성화되는 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엄청 긴장한 자리에서 소화가 잘 안 되죠. 막 체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될 때는 부교감신경은 활성화가 잘 안 되는데 먹는 건 대표적으로 소화시키는 건 부교감신경이라서 그렇죠. 교감신경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할 때 그러니까 총 나의 에너지를 동원할 때 필요한 게 교감신경이에요. 그런데 사실 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도 내가 나만의 휴식할 수 있는 방법 또는 휴식할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는 사실 이완할 수 있는 순간은 거의 없고 다 긴장하는 순간들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안 맞게 돼서 교감신경이 한번 활성화됐다가 부교감신경이 했다가 교감신경이 됐다가 이렇게 돼야지 우리 신경계가 자율신경계가 잘 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환경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기회는 전혀 주지 않고 교감신경만 계속 24시간 활성화가 되니까 불안도 많고 우울도 많고 불면증도 많고 교감신경 활성화에 관련된 여러 질환이 많이 생긴다. 요게 그 밸런스의 차이가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이런 밸런스가 좀 잘 안 되는 순간들이 있어서 그럴 때 또 이렇게 진단을 붙이기도 합니다. 네. 자, 제가 그 50분 이전에 끝낸 적이 저 시즌 5의 14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아니 더 이상은 할 게 없어요. 저도 거의 100곡지를 올렸는데 뭘 그렇게 더 세상에 새로운 지식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 시즌 5까지는 어떻게도 할 얘기가 있는데 시즌 6 내년에 할 거는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회차 중에서 제가 이제 한 14번까지 했으니까 15, 16, 17, 18 한 4번 정도 다 남아서 제가 아껴뒀던 내용 중에 하나인 오메가3 하나 할 거고 실제로 마트에 가서 영양 성분표 어떻게 읽는지 신기루님께서 컬리 추천 방송 또 해주세요. 제가 이 단수가 낮아가지고 또 단수를 조금 높인 다음에 말씀을 윤희님께서는 계속 했던 거 또 해도 된다고 네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서 그런 걸로 나머지를 잘 마무리를 해서 이번 시즌을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와서 세상 사는 이야기라도 하세요. 아이고 제가 굉장히 자신 있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얘기를 하겠는데요. 좀 자신 없는 부분이 많아서 얘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의학은 제가 평생 동안 공부한 학문이고 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몰랐던 것도 좀 자세히 보게 되고 뭐 이런 면이 있어서요. 자, 여러분
9시 45분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요. 네. 그리고 예방접종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추워지니까 따스하게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